지금 이 순간 2026년 2월의 첫째 주 세계 방산업계의 눈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60조 규모의 사업, 30년간의 유지보수, 그리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공장, 철강 공장, AI 협력까지.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가 앞으로 20년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잠수함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뉴스에서 봤어라고 하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은 한국이 잠수함을 수출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상상해보세요. 캐나다의 잠수함 4척 중 현재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 척뿐입니다. 나머지 3척은 부품 조달조차 어려워서 바다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1998년에 영국에서 중고로 사온 잠수함. 거의 30년이 넘은 장비가 캐나다 해군의 수중 전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그 빈 백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북쪽 국경은 더 이상 자연의 성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결정했습니다. 잠수함 12척을 새로 사겠다고. 잠수함의 스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그 답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캐나다는 왜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20년간의 산업 파트너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과 독일 중 누군가 승리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영상 전체를 이 질문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수주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최종 후보는 두 진영입니다. 한국 진영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장보고 3배치 2형, 즉 장형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진영은 티센크루프마린 시스템즈, TKMS가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타입 212CD를 제안했습니다. 스펙 자체를 비교해 볼게요. 한국의 장형 실험은 수상 배수량 3,600톤, 수중 4,000톤, 전장 89m. 독일의 212CD보다 1,000톤 이상 무겁고 16m 더 깁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수직 발사관이 10셀입니다. 디젤 잠수함에 이런 화력을 탑재한 건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잠항 시간을 기존 납축 전지 대비로 획기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반면 독일의 212CD는 스텔스 성능에 올인한 설계입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독특한 선체로 탐지 확률을 낮추고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AIP 시스템으로 소음 없는 잠항을 구현했습니다. 단, 크기는 여전히 수상 기준 2,500톤 정도. 한국의 제안과 비교하면 체급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스펙이 더 좋으면 한국이 이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스펙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 이 사람이 2026년 2월 2일에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30명의 캐나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심지어 시운전 중인 장형 실험에 직접 탑승해서 잠수함 내부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 아닙니다. 실사입니다. 그리고 퓨어 장관은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구매 사업의 핵심은 비용, 일정, 그리고 캐나다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이다. 잠깐, 경제적 이익? 잠수함 사업인데 경제적 이익이 핵심이라는 건가요?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자와는 수십 년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결국 누가 캐나다에 가장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자동차 제조국이다. 이런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다면 방산을 넘어 더 큰 경제 협력으로 확장하고 싶다. 잠수함을 사는 건데 자동차 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수주전의 진짜 치트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독일 양측에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잠수함 수주와 동시에 캐나다 내에 자동차 생산 시설을 확약해라. 이건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이 깊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삼아
자국 일자리와 산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진영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현대차그룹의 고위 임원이 방산 특사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끄는 특사단과 함께 캐나다로 건너간 것입니다. 현대차는 완성차 공장 신규 구축보다는 수소 분야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알고마 스틸과 MOU를 체결하여 잠수함용 특수강 생산에 약 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철강까지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국 관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철강 산업에 직접 손을 내밀은 것. HD현대는 원유 구매와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대한항공은 군용기 정비와 지휘 통제 체계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건 잠수함 수출이 아니라 캐나다 산업 재건에 한국이 파트너로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독일도 이 제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TKMS의 CEO 올리버 브루크하르트는 직접 밝혔습니다. 히토류, 광업, AI, 자동차 배터리 생산까지 아우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고. 폭스바겐은 캐나다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 가지 카드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국방장관이 캐나다를 직접 방문하여 나토 동맹 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12CD 잠수함이 나토 작전 체계와 완전히 통합된 무기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1945도 한국의 잠수함은 NATO와 파이브 아이즈 통신 체계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에 최적화된 설계이지 북극해와 북대서양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체계의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과 영국과 함께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체계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독일은 이 정치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영국의 밥쿡과의 컨소시엄, 나토 회원국인 영국의 지지를 등의 바탕으로 독일이 강조한 나토 동맹이라는 명분에 대응했습니다. 양 진영 모두 스펙과 경제 패키지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주전의 균형을 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을 포함한 풀패키지, 총 규모 9억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잠깐, 이건 왜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이 있냐고요? 상상해보세요. 캐나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기를 사면 제대로 작동하는가? 납품은 제때 되는가? 30년 동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의 북극 안보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나토 회원국이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와 유럽 KNDS의 유로 풀스를 경쟁 상대로 두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극저온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히 작동하는 기술력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한국의 무기는 극한 환경에서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방금 유럽의 나토 회원국이 증명한 것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귀국 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하면서 스웨덴과 덴마크 등도 한국을 검토해보겠다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K-방산의 유럽 벨트가 한 칸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보고 3배치 2형, 즉 장형실함은 지금 이 순간 시운전 중입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입니다. 퓨어 장관이 직접 탑승한 배입니다. 반면 독일의 212CD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공동 개발 중이라는 뜻은 아직 실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납기 측면에서 하나오션은 매우 공세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계약 체결 후 인도까지 9년이 걸리는 것이 업계의 표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를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건설사 PCL과 협력하여 2035년까지 첫 내척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PCL 측은 직접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어떤 경쟁사도 이와 같은 납기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캐나다의 현재 잠수함 중 작동하는 것은 한 척뿐입니다. 빠른 납품은 캐나다에서 선호하는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안보 공백을 줄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35개 캐나다 기업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고 캐나다 현지 법인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지화는 이미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펙이 좋고 납기가 빠르고 경제 패키지가 풍부해도 반드시 그 제한이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모의 무기 사업에서는 군사적, 기술적 평가만큼이나 정치적, 외교적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CF-18 전투기를 F-35로 대체하는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0년에 F-35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수년간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독일은 나토 동맹이라는 정치적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내부에서도 나토 체계와의 통합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과 경제로 계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결국 어떤 가중치를 둔다는 건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끄는 특사단의 구성 자체가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제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산, 자동차, 철강 수소, AI 가능한 모든 카드를 함께 들고 캐나다로 건너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야 합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이 상품을 팔려 했고 스웨덴은 파트너십을 팔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은 폴란드 조선소 정비 능력에 직접 투자하고 폴란드산 무기까지 구매하며 폴란드가 건조한 구조함까지 매입했습니다. 스웨덴은 잠수함만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번에는 한국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철강 공장 투자, 자동차 협력, 수소 생태계 MOU, AI 협력, 그리고 캐나다 35개 기업과의 협력망. 이건 단순한 제품 수출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캐나다 산업과 함께 20년간 하겠다는 제안입니다. 폴란드에서의 패배가 캐나다 전략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하면 한국 측은 이번에 그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수주전을 바라보는 시선에 하나의 맥락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은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의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이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캐나다는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는 그 파트너 탐색의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일관되게 전해왔다. 캐나다 마크 칸이 정부는 미국에서 벗어나는 경제 다양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 독일 중 하나와 장기적인 산업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속에서 잠수함은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관계 자체가 진짜 상품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달 정책에는 바이 캐나디언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캐나다 것을 사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캐나다 제품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거래에서도 캐나다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최대한 기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하나오션의 제안은 구조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완제품 수출이 아닌 캐나다 현지 공동생산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기술 이전과 부품 현지 조달을 함께 약속했고 잠수함의 강제까지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퓨어 장관이 거제 사업장을 방문한 후 하나오션의 생산 역량과 기술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닌 이러한 현지화 제안이 캐나다의 조달 원칙과
정확히 맞물리는 구조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 측도 현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KMS 역시 캐나다 내 잠수함 제조시설 건설을 제안하면서 12척 중 절반 이상을 캐나다가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212CD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배를 캐나다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추가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보고 3 배치 2형은 한국 해군에서 실운용 중인 기종입니다. 검증된 기술 위에 현지화를 덮은 것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 위에 현지화를 놓은 것. 이 차이가 캐나다 평가단에서 어떤 가중치를 받을지는 6월에 발표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최종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 6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예정. 즉,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지금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의 순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 측은 현재 총력전 체제입니다. 하나오션은 수십 명 규모의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캐나다 현지에 상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준의 특사를 파견했고 재계는 현대차그룹, HD현대, 대한항공 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 측도 못하면 못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토 회원국의 정치적 프리미엄과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 수십억 달러의 투자 패키지. 양진영 모두 이 6월의 결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카드를 펼쳐놓은 상황입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에 대해 잠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조 비용 자체는 약 20조 원입니다. 나머지 40조 원은 잠수함을 구매 후 30년간의 유지보수 운영 비용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하나입니다. 3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이 건조 비용의 2배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잠수함을 만든 회사와 우리는 30년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퓨어 장관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승자와는 수십 년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 관계는 단순한 고객과 납품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안보, 기술, 산업세의 영역이 한 곳에서 만나는 장기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잠수함의 스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파트너가 우리 경제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을 이해하면 왜 한국과 독일 모두 자동차 공장과 철강 투자와 AI 협력까지 끌어들이는지가 자연스럽게 납득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서 끝내기 전에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 수주전은 잠수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나다가 앞으로 수십 년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스펙만큼이나 경제적 파급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합니다. 둘째, 한국은 폴란드에서의 패배 이후 접근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캐나다 산업 생태계에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캐나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는 6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독일의 나토 카드와 유럽 정치적 네트워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술과 경제 패키지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적 변수가 최종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수주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의 성과가 아닙니다. G7이자 5IG의 핵심 회원인 캐나다와 장기적인 안보산업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토 시장 진출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됩니다. 반면 수주에 실패한다면 최근 수년간 성장과 확장을 지속했던 K방산의 기세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 직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수주전에서 기술과 경제 패키지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정치적 동맹 체계가 더 중요한가?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